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다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법무부 내 친문파들은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쇼를 연출했고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서 결국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를 어겨도 되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허위 정보가 적힌 공문으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제 윤석열 총장도 수사팀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왜 출국하시나요? 왜 출국하시는 거였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직원이 먼저 법무부에 통보를 한 것 같고요. 진상조사단의 담당 검사가 긴급하게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보낸 것이죠. 그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연락받고서 출국 직전 거의 몇 분 안 남기고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예, 판문이 커지고 있는 이 얘기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새 국면을 맞았다. 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윤 총장이 사건을 수사팀을 재배당하면서 팔을 걷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많거든요. 네, 우선 이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돼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김학의 전 차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설령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공정하게 지켜졌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 부분은 대검 형사부에 배당되는 게 사실은 맞는 관행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나서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로 지위를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그만큼 반부패 강력부에서 사건을 다룰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지금 대검의 이 형사부장인 이종근 이 형사부장 같은 경우는 당시 출국 금지가 시행됐을 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 본인이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형사부에서 반부패로 완전히 재배당을 했고요. 또한 안양지청이 그동안은 이 수사를 좀 뭉개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있었는데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또 옮기게 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본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섭 부장이 이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검찰 내 특검 등을 하게 되려면 장관 교체 시기에 어느 세월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검찰총장 직권으로 재배당이라는 묘수를 쓰면서 이 수사 속도를 내겠다는 게 윤석열 총장의 의지로 읽힙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런데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의 부장검사 이정섭 부장검사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담당을 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재수 당시에 백원우 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런 분들을 수사했으니까 수사하는데 뚝심 있고 강단 있게 수사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 첫째는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최근에 김학의 씨가 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지금 일부 유죄 인정받아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건 관련해서 그 수사팀에 참여를 했고 공판에도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학의 본인의 범죄 사실을 찾아내서 기소를 했던 그 검사니까 거기다가 김학의에 대한 어떤 고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출입국 조회가 있었느냐 이거를 맡겼을 때는 아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김학의 본인을 기소했던 사건이니까 그런 것도 두루두루 참작을 해서 아마 재배당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실은 이제 제가 검사를 했던 감으로 보면 지청장은 결국은 검사장 승진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거든요, 보면. 근데 수원지검장은 이미 검사장 승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청에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겠다. 아마 이런 판단인데 제일 절묘한 것은 김학의 본인을 기소한
그 검사에게 배당을 했다, 재배당을 했다. 이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이게 아마 제일 절묘하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양지청보다는 수원지검으로 가야 뭔가 권력 수사에 자유로울 수 있다. 뭐 이런 판단도 검찰 내부에서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검사들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게 승진에 어떻게 보면 목을 매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어떤 결정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검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지검장은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 면이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정섭 검사는 제가 그 유재수 사건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에 권투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복싱 신인왕전에도 나가가지고 출전한 바가 있는데. 아, 취미가 복싱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복싱 취미 정도가 아니라 그 거의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한 게임의 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지난해 말에 그 조국 전 장관 관련 공판에 유재수 전 경북대 부시장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조국도 수사했고 김학의도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수사팀 검사 4명이 다 같은 멤버예요. 그런데 어떤 수사를 할 때는 박수를 치고 어떤 수사를 할 때는 비판을 합니다. 그거는 피아를 구분해서 그러기 때문인데 저희에게 피는 범죄자고 아는 검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라든지 치우침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이정섭 검사한테는 이 사건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그렇고 준 프로급의 복싱 선수인 건 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이런 면면까지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는 이 수사인데요. 그런데 특히 법무부, 검찰 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직함 생략하고 이용구, 이성윤, 이종근. 그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의 허위 공문서를 어디 선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느냐 이거일 텐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법무부의 윗선까지 다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거의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불법성이라는 것은 사실 허위 공문 작성이거든요. 그걸 누가 했느냐, 그리고 또 누가 지시했느냐, 요 딱 두 군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그 방안, 그러니까 막 출국을 하려고 하니까 출국 안 하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뭐 그런 정도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 정도지, 또는 사후에 뭐 얘기를 하는 거지, 범법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어떤 출국금지 조치의 어떤 불법성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해외 도피를 했다. 예. 그걸 또 법무부가 방치했다. 그것 자체로 국민들의 엄청난 원성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뇌물죄로 지금 이제 유죄 받았지만 사실은 성상납이에요. 이거는 검찰의 얼굴에 진짜 먹칠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점으로 남길 만한 건데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가 지난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았을 뿐인 것이지 그런저런 아주 사실 국민들의 공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혐의가 있는 분을 만약에 그걸 그냥 그런 어떤 긴급 조치를 안 하고서 해외 도피를 시켰다. 그거를 또 국민들이 그냥 봐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같이 합니다. 돌이켜보면 물론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하더라도. 분명히 그건 처벌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중대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또 해외 도피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하는 것이다. 당시에 법무부 내부를 고려했을 때 만약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으로 그냥 출국을 했었더라면 그런 국민적 공부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렇죠. 거다. 그런 고민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선 어제 청와대 연루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오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조직의 명운이라는 어명을 받아든 법무부 내 친문파들은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쇼를 연출했고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불법이 탄로나자 은폐와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라도 국민들께 진실하게 사과하시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지시를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바랍니다.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야당의 주장인데요. 이도원 의원. 네. 실제로 곽상도 의원은 어제 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현장 책임자인 이규원 검사와 청와대 이광철 전 비서관은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깊다. 그러니 청와대도 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시작이 2019년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시한 데서 시작한 거죠. 검찰과 경찰이 조직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로서도 열심히 챙기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그 청와대 그 민정 그 수석 비서관실에서 일하던 당시는 이제 행정관이었던 그 현재 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지금 그 출국 금지를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하고 그 사법연수원 동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은 이제 민변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규원 그 검사도 검사 임명되기 전에 2년 정도 그 변호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변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을 곽상도 의원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광철, 이규원 두 분은 변호사 시절에 같은 그 법무법인에 있었는데 법무법인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돼서 다른 조금 더 규모가 큰 그 법무법인으로 옮겼는데 그때도 같이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밀하지 않은 사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무엇보다 그 대검 그 과거사 진상단에 이규원 그 검사가 어떻게 파견됐느냐. 대검 당시 그 기획조정부에서는 그 요청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중간에서 넣은 건가? 그게 혹시 청와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야당에서 하는 거고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시작됐고 이 불법적인 출금 금지를 하는 과정에 과정 하나하나가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도 역시 민변 출신으로 이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어떤 소수의 사조직 비슷한 그 기능을 하는 조직이 관여돼서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자행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 2라운드로 번지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좀 더 저희는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최초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급박한 상황이라 출국 금지 조치는 불가피했다는 언급 외에는 이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그 출국 금지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제 위치에서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일단 제 위치에서 후보자 위치에서 말할 입장이 못 된다. 그냥 원론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질문할 게 아니라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게 현재 법무부의 논리인데 그럼 위급할 때 민주적 정당성, 절차는 과연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범계 후보자도 이게 어느 정도 위급한 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러면 절차를 패스해도 되는 것인지 본인의 기준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의 평가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그 미란다가 굉장히 좀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과정, 체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민주사회, 선진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건 언제나 절차와 과정에 집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 여론의 어떤 공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법무부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법을 집행할 때 절차 지키는 걸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네. 제일 중요한 게 관계도 없는 이 사건 번호 붙여는 출국 금지 공문서잖아요. 이 허위 공문서를 기재한 내용을 기재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이렇다 할 해명이 없는데 그럼 앞으로도 쭉 없을 예정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인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변하기 옹색하니까 그렇죠. 옹색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검찰이
무슨 힘쓸 사건도 아닌 것 같고요. 아하. 야당이 이렇게 매달려서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 저렇게 목소리 높일 사건도 아닌 것 같고요. 아하. 기본적으로 이거는 항소심에서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고 실형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그렇게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사랑하던 어떻게 보면 이 공직자였다는 이유 하나로 해서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부터 수사가 제대로 안 됐었고 예. 결국은 기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다면 사실은 그 애시당초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검찰이 대단히 부끄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할 말이 없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저 동부지검 2019 내사 1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허위 번호예요 보면. 네네. 그래서 저 부분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긴 해요. 네. 그래서 담당했던 그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저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기소하려면 기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아, 현장 책임자는 재판에 넘겨줄 수 있다. 네, 있어요. 근데 다만 사건 번호 저기 중앙지검 13년 형제 65889 저거는 이제 무혐의 종결됐던 사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요? 네, 저걸 왜 굳이 적어놨냐면 저 무혐의 종결됐던 사건을 이 과거사 재조사위원회에서 다시 훑어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리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과거에 무혐의 처분됐던 게 잘못됐으면 이걸 다시 수사를 재개해서 수사를 재개시하려고 준비하던 그 단계였지 않습니까, 보면. 예. 물론 그때 당시에는 수사 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재개시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저 내용을 써놓았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 내용을 써놓은 것은 특별히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재개시 준비 단계에서 지금 이제 출국금지 의뢰를 했는데 그게 그러면 과연 그 긴급 출국금지가 과연 100%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 제가 볼 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허위 내사 번호를 쓴 부분은 분명히 처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산조회 무단으로 사찰에 가깝게 다수한 거는 그거는 징계 처분이든지 뭔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긴급 출국 금지가 과연 불법이냐 그거 딱히 세모표예요. 긴급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러면 저 사건 수사 재개가 과연 잘못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실형이 난 걸 보면. 예. 그래서 이건 검찰에 제가 힘쓸 사건도 아니고 야당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헛발질이다. 헛발질이다. 예, 중요하지 않은 이슈에 매우 쓸데없는 이 정신 집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김학의 전 차관 본건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이 절차를 다소간의 위법성을 저질렀다고 해서 예. 이 자체가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대통령이 책임질 만한 사건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적법 절차 인권 침해하는데 예. 이렇게 말하면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기껏 해봐야 해외로 못 나간 거예요. 무슨 교도소에 불법 체포된 것도 아니고 아하. 공항에 있던 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좀 계십시오. 딱 이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불법의 정도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 자체가 무슨 대단한 적법 절차 침해고 대단한 무슨 위법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네.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본진이나 일반인의 상식과는 많이 벌어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생각이 다른 분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아서 이도훈 의원님의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는 편입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600번이 넘게 그 불법으로 그 출국 여부를 조회한 게 있고 예.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출금 요청서도 분명히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성윤 그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사후 승인해달라고 한 거는 그거는 은폐 의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법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라는 거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문 대통령이 설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학자나 언론에서는 할 일이지만 그건 검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저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 뭐 아직까지 명백하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 법무부 이 검사들이 움직여가지고 어쨌든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위태로운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이런 부분은 반드시 파헤쳐야지 다른 부작용이 없어져요. 이 문제를 만약에 작년 4월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은 저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무리하게 감찰한다고 징계한다고 불법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조금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만 집중해 보면 김관석 교수님, 그 김학의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당시 조사단은 출국 금지 권한도 없는데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동부지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관의 명의로 뭐 그걸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직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빠져서 사실상 공문서 유죄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김학의 차관이 사실상 지금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도 그러면은 수사가 제대로 됐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없죠. 지금 뭐 과거사 그런 뭐 조사 구성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고 그때까지 아무런 처벌이나 수사나 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거사 위 만들어지고 조사는 구성되는데 4월 출범인데 3월 달에 이걸 알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안 막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임을 대통령한테 물어야 되는다. 저는 그거 어떻게 정치공세도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이것을 책임을 진다면 사실 법무부 장관이든 거기 실행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과거사 위를 만들려고 하고 그 대상자인데 대상자를 해외 도피시는 걸 방치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위법 같은 것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지금 이 조치를 해가면서까지 지금 출국을 못 시킨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물으라? 이건 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혹의 중심에선 또 한 명의 인물이죠.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당시 발언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는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검찰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특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그 신속성의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은 신속한 것보다도 공정한 게 더 중요한 것이고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그 시일 김경진 의원님과 김관욱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취지는 좀 어느 정도 의견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또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는 지금 허위 공문서, 출국금지 공문도 문제지만 실제로 긴급 출국 후에도 400번 가까이 무단으로 조회하는가, 이거는 적법한가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기록 열람이 177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저기 나오는 것처럼 681회, 700여 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김 전 차관이 공항에 도착해서 자동 출입국 심사를 마친 그 전후로 해서 이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출입국 직원들 포함해서요, 인천공항에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청 직원들도 가세해서 정말 4분가량, 특히 4분가량 24회 동안 신원을 조회하면서 지속적으로 법무부 측과 출금을 위한 그런 연락을 주고받은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출금 이후에도 380번 넘게 김학의 전 차관의 정보를 조회했는데, 설령 이 출입국 담당 직원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출국 금지 전에 특정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정서상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서 재판정에 빨리 세우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설령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다 할지라도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저때까지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태국에 만약 비행기 타고 갔겠죠. 그럼 그 태국에서 다시 송환해 오는데 분명히 시간과 국가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치르는 게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법치국가가 지켜야 될 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러저러한 절차적 정당성 어기는 것, 불법을 자행한 것이 김 전 차관이니까 용납이 된다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혐의가 있는 누구 제3의 인물에게도 아니 그 사람 죄 무거우니까 이 정도 절차 정도는 안 지켜도 되고 이 정도 불법 정도는 눈 감아줘도 돼. 여기서 하나씩 양보해 나가면 국가나 이 수사기관의 공권력이 너무나 비대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김 전 차관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도 분명히 징계받아야죠. 그것과 별개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잘 지켰는가, 이걸 따지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의견이 많이 나뉘시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무단조회가 뭐 출금 후에도 많았고 그 전후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바뀔 다음 화면을 김경진 의원님 볼게요. 그 부천지청의 인권감독관은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금을 해놓고 관행이라고 우긴다. 검찰에 몸담은 20년간 그런 관행은 없었고 그런 짓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이다. 또 한 명 있습니다. 실명을 다 이름 석자를 걸고 얘기한 분들인데 부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는 미친 짓이다. 그리고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 없다. 김 의원님, 뭐 검찰 내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1심에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된 부분이고,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유죄 판결이 나온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 재수사에 대한 김학의 전 차관의 법의 경중을 알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절차를 지켰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뭐 이런 얘기인 것 저 같아요. 두 분 얘기가 맞아요. 맞기는. 그러니까 이제 정유 부장검사 얘기대로 이게 무슨 임시 가상 사건 번호 그러니까 2019 내사 1호 땄다고 하는 건 그런 관행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 있다고 법무부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요청을 했던 검사가 설명을 한다면 사실 그건 거짓 해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상의 내사 번호 썼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상의 내사 번호가 아니고 사실은 허위 기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서 허위 기재로 형사처벌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것대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법절차 준수 형사소송이나 헌법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헌법상의 기본권, 형사절차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한 권리예요. 죄 안 지은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보통의 양민들은 그런 권리 행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필요하지도 않아요. 살인죄 짓고 사람 때리고 엊그제 정인이 죽인 그런 엄마 같은 사람들이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헌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저 판사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허위 아까 내사번호 딴 거 저거 처벌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무단조회 600번 한 거 그거 공무원들 찾아내가지고 징계하는 게 맞아요. 보면 절차를 어겼고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과연 저게 긴급 출국 금지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놔두고 봤을 때는 저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뭐 해야 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냐?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관점인 겁니다. 잘못을 했지만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지적해서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